저희 교원단체와 의원실에 접수된 문항정보표, 정답 정오표, 수행평가 일람표를 포함해 학생 개인정보 유출 건까지 여러 건이 확인되었습니다. 제보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A 학교의 과목별 세부 특기 사항을 수정 중에 저장하고 다시 조회를 누르는데 B 학교 학급 명단이 떴습니다. 학교 설정을 다시 하고 나이스 창을 껐다가 켜도 그렇습니다. 이건 학생 개인정보 배달 사고입니다. 또한 학부모와 일반 주민들 피해까지 접수되고 있습니다. 제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졸 검정고시 원서를 접수하기 위해 간 모 교육청에서 나이스 먹통으로 2시간 넘게 원서 접수가 안 되어 고생을 하다 왔습니다. 다른 학부모들도 무작정 기다리고 있고 심지어 오늘 안에 처리가 어려우니 다시 방문해달라는 말까지 합니다. 학생들까지 부정적인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정부의 무능함에 분통이 터집니다. 어제인 26일도 학교 현장에는 12시까지 이상 여부를 조사 보고하라고 해놓고 나이스를 막아놓아 확인이 불가한 상태로 있었다고 제보가 왔습니다. 해외 국제학교에서도 다음 주 대입 원서 접수를 해야 하는데 재외 국민과 외국인 전형에도 문제가 발생해 12개 학년의 생기부를 출력해 입국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교육부는 25일 4세대 나이스 개통 상황 점검 회의를 진행해 일부 교육청의 접속 지연, 오류 발생 등에 대한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교육 시스템이 조속히 안정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금 소 읽고 외양간 고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북구 의원실과 교사노조연맹이 공동으로 긴급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1,882명 현장 교사들 중 96.8%가 시스템 접속 오류를 밝혔습니다. 또한 수행평가와 집필평가 등과 관련한 나이스 입력, 확인, 출력 오류를 경험한 건수는 총 1,807건이었습니다. 그중 집필평가 원안지, 이원 목적 분류표 등을 재편집, 재분철, 재인수했거나 할 예정이라고 답변한 건수는 596건, 수행평가 관련 업무를 다시 했거나 할 예정이라고 밝힌 건수는 총 1,092건이었습니다. 평가 일정이 연기되거나 연기될 예정이라고 답한 건수는 371건, 평가 관련 문제 이외에도 시간표 오류 건수는 517건,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관련 오류는 580건, 세부능력 특기사항 입력 관련 오류는 415건,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 관련 오류는 37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사 일정과 생활기록부 업무에도 심각한 지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용의 편리성 측면에서도 만족도가 매우 낮았습니다. 4세대 나이스가 개편되면서 전반적으로 불필요한 클릭수가 증가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 1,155건, 그렇다 367건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시스템 운영 전반에 있어서 총체적 난국입니다.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로 인해 학생 교육에 힘써야 할 시간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사태는 예견된 결과입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이러한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교육부에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합하여 전달하였고 사전에 개발된 화면과 시스템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연을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요구했으나 끝내 받지 못했습니다. 교육부는 자문단 운영, 베타 테스트 등 사전 오류 테스트를 하겠다며 시연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베타 테스트는 최소한으로 그리고 공급자 중심으로만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대입 전형 자료 제공 시 모 대학교에 A 학생 생기부가 아니라 B 학생 생기부가 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 대입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4세대로 인해 3세대 나이스 수행평가 자료 오류도 보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4세대 지능형 나이스는 클라우드 기반이라 배달 사고는 치명적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기말고사 성적 처리가 어렵고 대입자료 생성을 위해서라도 3세대로 다시 가는 것까지 검토해 봐야 합니다. 학교에서 학생 개개인의 성적을 확인할 때에도 학생들 한 명 한 명씩 불러 다른 학생들의 점수를 안 보이게 하는데 통째로 유출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교사 개개인 정보가 담긴 인사기록 등도 정보 유출 안 된다고 누가 확신합니까? 결국 이번 사태는 학교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받고 이 시스템을 쓰고 있는 교사들의 의견은 패싱하고 행정 안일주의에 빠진 교육부가 만든 결과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교육부는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오히려 일선 학교와 교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당국은
모든 학교에 해당 문항 제출제를 지시했고 전국 모든 학교에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에게 주말에도 나와 모든 시험 과목을 재편집, 재분철, 재인쇄하라는 지시를 분노를 머금고 수행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교육당국의 행태입니다. 교육부 말대로 서울, 경기, 충남에서 유출이 이루어졌다면 세 곳만 하든지,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학교를 핀셋처럼 조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급박한 상황인데 충북교육청은 주말에 교직원 체육대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시로 학교 교사들은 주말까지 대책을 세우는데 학교 현장의 어려움과 교육당국의 체감은 너무 커 보입니다. 학교 현장은 학기 말이 아이들과 정리하고 업무로 가장 바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성적 산출 기간입니다. 그런데 아무 일을 할 수 없다는 한탄으로 가득합니다. 3세대 중간고사 데이터와 4세대 기말고사 데이터가 혼합되어 정리되는 올해 학년 말이 두려워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긴 준비 시간, 그리고 2,800억 원이 들어갈 만큼 꼼꼼하게 준비했어야 하는 교육부가 일반적인 통지로 마음대로 일을 저지르더니 학교와 교사들에게 그 책임을 떠안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양질의 영화 한 편과 비교해도 나이스 시스템 구축에 든 2,800억 원은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영화 아바타 1의 제작비가 2,600억 원이었습니다. 교육부가 만든 2,800억 원짜리 불량품을 사용하게 되면서 지금 전국의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소중한 평가 정보와 학생 정보가 유출되고 입시를 앞두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최근 수능 사태에 이어서 4세대 나이스 사태를 불러일으킨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이 일은 2011년 나이스 사태와 판박입니다. 당시 장관은 이주호 장관이었고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었습니다. 당시 차세대 나이스의 성적 처리 오류 문제로 인해서 이주호 장관은 교육부의 나이스 특별 점검단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등급이 바뀐 고3 학생 659명과 국민에게 사과했었습니다. 당시 캐리스를 미국 ETS와 같은 평가 전문기관으로 재편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일로 당시 캐리스 천세영 원장은 사의를 표명했고 그리고 사퇴했습니다. 12년 세월이 흘러 다시 이 일이 판박이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주호 장관이 사과 그리고 사퇴 수습을 한 후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주호 장관이 사퇴를 안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살이 갈 수 있다는 것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 소희미 캐리스 원장도 올해 3월 6일 한국교육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4세대 나이스를 탈수와 건조까지 하는 소위 말하는 원스톱 세탁기에 비유하면서 4세대 지능형 나이스 무결점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책임져야 합니다. 왜 도입 시기가 늦었는지, 왜 이때여야 하는지, 서울, 경기, 충남의 속도 지원은 왜 예측을 못했는지, 동시 출력에 대한 인증 토큰은 왜 문제가 되었는지 분명히 밝히기 바랍니다. 현재까지의 개발과 적용 과정, 그리고 예산 집행 현황, 그리고 문제 발생 사유에 대해서 국민 앞에 다시 투명하게 보고하기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먼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퇴 수습 그리고 후 책임지고 조속히 사퇴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 6월 중순에서 7월 중순까지는 학교에서는 가장 바쁜 시즌입니다. 가장 바쁜 이 극성 시기. 근데 4세기 나이스 개통 이후로 지금까지 나이스 접속에
클릭 한 번에 30초씩 걸리기 이슈고 존재하던 메뉴가 없어지거나 기존에 입력했던 자료가 사라지거나 다른 학년의 내용이 뜨거나 하는 등 교사들이 이 바쁜 학기 말에 인내심만 확인하고 업무는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도 겪어보지 못한 버퍼링입니다. IT 강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2023년에 국가교육의 핵심 시스템이 이렇게 어설프게 개발되었다는 것에 담혹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오류는 그저 새 시스템의 적응 기간에 생길 수 있는 용인 가능한 수준의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집필평가 정답표 유출은 이미 많이 기사화되어 있지만 그 외에도 수행평가나 출결 등 성적과 민감한 정보가 사라지거나 10년 전 정보가 뜨거나 타학교 학생의 개인정보가 뜨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처럼 민감한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가 무색할 지경으로 엉망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그나마 이관된 정보마저도 믿을 수가 없어서 교사들은 일일이 다시 확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4세대 지능형 나이스라고 하지만 나이스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대입은 더 걱정입니다. 7월 중순에는 대입 전형 자료 생성 및 자료 전송 사전 테스트 기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학교는 4세대 나이스 사태로 업무가 마부되어서 대입 전형 자료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대입 전형에까지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합니다. 교육부의 현장 불통과 안일한 일처리 방식으로 인해 대한민국 교육계는 유례없는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공문 몇 장으로 교사에게 뒷수습과 책임을 미루는 방식 대신에 이 사태를 어떻게 책임있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고 2년이란 시간과 2,834억이라는 비용의 소요를 정확하게 밝히길 바랍니다. 교육부는 이번에 4세대 나이스 개통하면서 교원들의 업무는 경감하고 또 학생과 학부모의 편의성은 증대하겠다 밝혔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이룬 목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현장에서는 왜 사고는 교육부가 치고 뒷수습은 현장 교사들이 해야 되느냐, 지능형 나이스 맞냐, 전능형 아니냐, 2,800억은 도대체 어디에 갈아 넣은 것이냐, 이런 비판과 한탄의 목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우선 교육부는 4세대 나이스가 왜 이 시기에 도입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히 그 이유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도입 시기가 계속 뒤로 밀리고 성적 처리가 집중되는 1학기 말까지 도입 시기가 밀린 이유를, 도입 시기가 밀린 이유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물었는지에 대해 그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둘째, 베타 테스트 기간에 오류 검증을 했음에도 충분한 오류 검증이 되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교육부는 오류 검증 그 자체를 재점검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현장 교사들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하였는지 철저하게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근본적으로는 나이스 시스템 개발 과정과 참여 업체의 역량에 대해 냉철한 평가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태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나이스 개발 과정과 시스템 개발 업체의 역량 검증 과정에 대해서도 냉철하게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의 이런 사태는 이번만이 아닙니다. K-에듀파인 시스템 마련 때도 그러했습니다. 교육부는 반복되는 이번 사태에 대해 즉시 사과하고 이번 사태의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고 책임 있는 재발 방지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